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6월의 첫 장 코스피 지수가 모처럼 1%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5월 동안 코스피 지수는 무려 7.3% 떨어지면서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올 한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6월 시장 기분 좋게 출발하면서 앞으로 시장 흐름에 대한 기대감 높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한 달도 대박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우선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주간 일정부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나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전화 상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되게 편안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월요일 또 밤 여러분들께 또 좋은 내용들 가지고 돌아온 적풍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랬죠. 오늘도 그렇고 옆나라 증시들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거 하루만 그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도 시장이 마감이 된 거를 보니까 확실히 무역 전쟁이 점점 심화되고 점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확실히 우리나라는 좀 수혜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서 시장이 상승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옆나라 증시가 막 1%씩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이 정도 모습이면은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다른 나라들의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만 보고서 생각해도 될 정도로 오늘 외국인 수급들도 굉장히 풍성하게 잘 들어왔고 저는 오늘 무난하게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내일을 또 준비해야겠죠. 오늘은 어떻게 잘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또 미리 준비하신 종목들, 좋은 결과 나온 것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번 주 하나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일정을 한번 먼저 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시간도 중간에 들어가니까 여기 상단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이쪽으로 문자, 전화 주시면은 또 여러분들 종목들 상세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전화, 문자 기다리는 동안에 이번 주 주간 일정, 이번 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일정들 체크하셔야 되겠죠? 주간 일정부터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제 6월의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좀 힘들었던 거는 좀 훌훌 털어버리고 6월 달부터 새 출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4월 달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4월 한 말쯤에 이제 5월을 앞두고 나서 항상 5월 달은 우리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진짜 어려웠죠. 그리고 평소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수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원래 매년 5월 달에 보통 하락을 많이 하는데 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더 어려웠던 시기였다 생각하는데 지난달에 과도하게 하락했던 만큼 이번 달에는 반등으로 튀어오를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고 재료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재료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번 주 1주차 주요 내용인데요. 일단 월요일 오늘 지나갔으니까 내일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4일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 공장, 우리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1, 2월 달에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았죠.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꽤 오랫동안 좀 한두 달 정도 최근에 좀 정체기를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인데 저는 이 종목들이 쉽게 끝날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가 역시도 막 지금 2배, 3배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고작 바닥에서 20, 30% 올라간 수준인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에 대한 관심들은 저는 계속 여러분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있는 재료는 스마트 공장 확산 및 인력 양산을 위한 포럼이 개최된다고 해서 스마트 공장 하면은 어떤 스마트 공장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요. 그죠? 기존에 이제 하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교체할 때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이드해 줄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 또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로봇에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인공지능도 있는데요. 일단 로봇이랑 스마트 공장이랑이 많이 매칭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관련주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관심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몇몇 종목들 말고는 좀 안 올라갔거든요. 이번 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일단 내일 있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종목은 스마트 공장 관련주 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을 하나 보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주가가 그 사이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어때요? 제가 월봉 차트로 보고 있는데요. 한 6개월간 지금 바닥에서 쉽게 시세가 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떤 분위기냐면 완전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이고 나서 이번 달에 증시 하락하고 바닥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종목 역시도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 앞으로 내년 후년도까지 우리 정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테마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지금 사두셔야 여러분도 막 2배, 3배짜리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시작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이 종목이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박스쿨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쳐가지고 많이 빠져나가면서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걸 포착을 했어요. 이 종목.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일정이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또 볼만한 내용들이 노인 장기 요양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내일 나온다고 하고요. 또 복지부에서 의료기기 규제 혁신 방안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진짜 정말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규제 때문에 이 심사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서 다 카피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외국산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출시되지 못했던 관련법이 없어서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풀어주는 분위기들인데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이 분야에서 저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 달에 무슨 행사가 있죠? 저 멀리 미국에서 바이오 USA 그리고 오늘 밤까지 또 임상종양학회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바이오나 제약주, 헬스케어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근데 지금은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떠났어요. 바이오 제약주를 보시라고 하면은 물론 가다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안 가더라도 과거에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거래를 안 하시는 시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전화해보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이쪽 분야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이 일정에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종목이 있더라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종목은 노인 장기 요양법 이 부분에 속하는 내용들인데요. 항상 노인복지, 그죠? 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따라 움직이는 종목인데 바로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치매 관련해서 최근에 노인 돌봄 센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작년에는 투자하는 시기였어요. 작년에는 없던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잘 되지가 않아. 그래서 올해부터는 점검을 다시 하고 정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분위기를 많이 탈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미 이 종목이 증시가 많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시세를 크게 한번 내고 약간 조정받는 모습들을 보여서 현재 구간이 아까 봤던 것처럼 막 바닥에서 2배, 3배짜리 파동은 아니지만
현재 가격에서 정말 최소 뭐 3% 단타 본다. 아니면 조금 더 스윙으로 가져가서 뭐 5에서 10%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보실 만한 바이오 제약주들이 현재 구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저 종목도 치매 관련주로 기술적인 단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 종목도 제가 이따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드릴 예정들이고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미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힘든 시기 다 보내신 분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거 기대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월 5일 날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6월 5일 날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와 공기업, R&D, 연구개발 연계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6월 5일 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한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별로 그렇게 그죠? 뭐 없죠. 뭐 풍력 관련주가 엄청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은 것도 없고 태양광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잘 안 돼요. 지금 막 주민들 반대도 하고 있고 그죠? 사회 각계각층에서 원전을 오히려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이렇게 충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도 일단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인데요. 흐름을 보니까 괜찮아요. 지금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에 다 깔려 있을 거예요. 그죠? 그쪽 종목이 아니라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을 보니까 제가 선을 하나 그려봤어요. 여기 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지죠?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한번 그려봤는데 추세가 잡힌 종목들은 보통 저렇게 그려놓은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고 저기서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종목 역시도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했지만 결국 저 추세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V자로 딱 꺾여 돌아가는 그 변곡점에 있는 구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나오고 분위기 좋다. 이 종목도 최근에 하락을 좀 보였으나 돌릴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앞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도 한번 봤지만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은 계속 가는 방향인데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특히 5월 달엔 증시가 하락을 많이 해서 멀쩡하지만 하락한 종목들이 진짜 많았어요. 바로 이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추세나 방향성이나 재료는 완전히 살아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갈 종목인데 중간에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보유하고 있는데 10%, 20%, 30% 빠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무서워서 정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 아침에 뉴스 보니까 막 미국 무역 전쟁 때문에 뭐 앞으로 큰일 날 것이다. 이런 내용 들으니까 더 무섭잖아요. 그리고 손절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보니까 제자리 가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 이것만 피하셔도 이번 6월 달은 진짜 매매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5월 달에 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잘 견디셨어요. 견디는 걸 잘하세요, 이제. 5월 달 빠지는 걸 잘 견디셨으니까 이제 6월 달부터는 올라가는 것도 잘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이 과연 저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팔려고 했는데 이거 팔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6월 5일 날, 역시 수요일 날 일정이 되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5G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5G가 나오고 나서 이 5G가 통신망이죠. 통신망이 더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좋으냐? 저는 솔직히 지금도 너무 좋아요. 지금도 잘 되거든요. 너무 빠르고.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5G가 되면은 뭐가 좋을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차 그런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바로 컨텐츠가 되겠는데요. 이 컨텐츠 중에서도 VR 컨텐츠,
가상현실 관련돼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평면적인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막 주변의 정보들까지도 다 영상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도 막 돌려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데이터 전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5G가 망이 깔리면은 수혜 볼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이 VR 테마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최근에 영화 쪽에서 영화 특수효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덱스터, 위지읒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특수효과 쪽으로 먼저 시세를 한번 내버렸어요.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쪽 이제 먼저 가버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종목들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무역 전쟁의 수혜가 되면서 그리고 5G 투자가 들어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찾았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종목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제 VR, AR 이런 걸로 많이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구간 보시면 어때요? 저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저게 어떤 자리냐면 저신고가 동그라미 제가 2개 들여놨는데요. 첫 번째 위에 동그라미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아래 동그라미까지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손실 구간이 보통 20%를 좀 넘어가요. 20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는 이제 못 견디는 구간이에요. 종목이 막 하루 이틀 안에 탁탁탁 튀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저 자리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은 힘들어요.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손실 너무 크고 이거 어떡하지? 거기다가 매수한 자리 자체가 신고가에서 고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도 본전까지 못 갈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는 보통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던지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 그래도 제가 수급을 좀 봤는데 그런 개인 이탈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관심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정부의 일정과 함께 이렇게 예제로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니까 11시 반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봤던 것들 중에 저거 마음에 드는 종목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꼭 직접 확인하셔서 투자 전략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R, VR 관련주 최근에 이렇게 눌림목을 갖고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상반기에 가장 큰 바이오 제약 이벤트 바로 바이오 USA 미국의 바이오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약 20개가 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한 3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를 해가지고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K-바이오를 널리 알리고 있는 지금 열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정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요 큰 대기업들 다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뭐 비리가 이래도 많습니까? 다 지금 조사 들어가 있고 그죠?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고 큰 기업들은 지금 다 조사받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바이오 업종 자체가 어지간해서는 지금 살아나기가 힘든 시점은 맞아요. 근데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봤어요. 투자의 관점에서 예전에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존 테플턴 같은 그런 투자들 그런 전설적인 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9.12 테러가 일어났을 때 항공주를 닫고 IMF가 터져가지고 나라가 정말 뒤집어졌을 때 한국에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역발상 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9.12 테러 때 그 항공주를 담을 때도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주에 대한 인식들이 정말 10명한테 물어보면은 8, 9명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때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아주 좋은 가격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는 재료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재료만 나오면 돼요. 그 재료가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사실 주가가 많이 못 갔어요. 그때는 뭐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좀 묻힌 감이 있었고 이번에도 막상 저 행사 기간 동안에는 살짝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이후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는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요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제약 갖고 계신 분들께 저는 파이팅 하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 지난주에 오신 분들께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지금 차트 어떻습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다가 약간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완전 저점 아니면은 더 내려가겠지만 중간에 살짝 튀었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을 노리기가 좋은 그런 구간을 생각하는데 참고로 이 종목의 작년 실적이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저렇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으면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고 주변에 인식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 종목을 좋습니다 하고 드렸는데 오늘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는 못 담으신 분들께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따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추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번 주에 대한 플랜들을 한번 짜봤어요. 보니까 IT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볼만한 테마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전쟁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방향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뭐 사지, 내일 뭐 사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부 일정 쪽에 들어가시면은 최소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평균 이하의 투자로 평균 이하의 수익률 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요거 기본적으로 보시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정 설명드렸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들이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지금 전화 문자 많이 쌓여 있는데요. 요거 빨리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6월 첫째 주 주요 일정 체크하셨습니다. 전문가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그러면 바이오주를 한 종목 소개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도 좋은 것들이 있고 또 IT 쪽에도 좋은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 각 일정별 매칭되는 종목들을 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취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난 이거 정말 죽어도 싫어. 그런 게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일정별 관련된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1주차 6월 첫째 주를 준비하시기 위한 패키지 방송이니까 오늘 방송만 잘 들으셔도 화, 수, 목금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좋은 종목 드릴 수 있게 제가 좀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시간 11시 반이고요. 늦지 않게 오시면은 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요거는 여러분들 방송에서 기다리도록 할 테니까 네,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6월 1주차 주요 일정에 맞는 수혜주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맨 상단 부분의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전에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하나투어 67,000원 30%입니다. 추매하면서 보유 중인데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간절히 부탁합니다. 손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유해야 하는지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하나투어 계속해서 하락세만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보유한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하나투어 좀 많이 어려운 시기가 맞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투어가 이제 여행 관련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행 관련해서 한국이랑 중국 최근에 이제 그 사드 보복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옅어진 건 사실이에요. 옅어진 건 사실인데 여행 관련해서 아직까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들이고 지금 무역 전쟁이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좀 미국 쪽이 좀 친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랑 사이가 아직 그렇게 막 많이 좋아지지는 않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주나 이런 것도 진짜 가격은 정말 싸요. 정말 좋은 가격대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잘 못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건 이제 여행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업계에 대한 이야기고 주가는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하나투어의 경우는 개별 악재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개별 악재가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4월 17일입니다. 딱 마침 그때 우리 증시가 꺾이기 시작했던 시점인데 이 하나투어가 그때 장중에 거의 뭐 20% 이상 급락이 나왔던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분식회계 의혹이 좀 있었어요. 분식회계와 이중장부를 통한 그런 실적 조작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구간이 뭐 나쁘지 않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해프닝이 좀 있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주가는 많이 내려왔어요. 좋아요. 근데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만 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파란색 화살표가 많이 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매물대가 많이 쌓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넘어가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점을 보시면은 빨간색 화살표들이 쭉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바닥에서 매수세입니다.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받치고 있는 게 누구냐 보니까 개인들이 받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증시가 조금만 안 좋아도 아래쪽으로 한번 확 밀렸다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하나투어의 추세는 지난번에 있었던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주가가 빠짐으로써 정확하게 30% 빠졌더라고요. 해소가 됐고 지금 6만 원 아래에서 바닥을 이쁘게 만들다가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때 7만 원 정도, 7만 원 초반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상 올라가려면은 지금으로서는 뭔가 뭐 사드에 대한 그런 보복에 대한 그런 것도 해소돼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게 많이 좀 한중 관계가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67,000원대 보유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버티셔야 됩니다. 이거는 버티시는 게 맞고요. 바닥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하시면 안 되고 이 종목은 잠시 밀어두시고 다른 종목들 거래하시다가 서서히 자리 잡히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든 분할 매도를 하든 가능한 구간이니까 지금 저는 그대로 두고 기다리시는 전략 보도록 하겠고 이제 종목이 한 6만 원대를 넘어가면은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바닥을 이쁘게 이번에 완성하고 간다고 하면은 목표가 7만 원, 한 7만 2천 원, 그 사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는 넘어가는 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놓고 보유하자 이렇게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하시면서 7만 원 초반대까지 노려보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한글 MPK라는 종목입니다. 네, MPK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2,250원에 네. 비중은 한 70% 정도 남았거든요. 네, 2,250원에 70%면 비중을 많이 실으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 이렇게 많이 매수하셨을까요? 예, 이 회사가 네. 요즘 이제 그래핀 관련주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MPK라는 회사가 이제 전도성 나노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주 내서 주가 바닥이라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해서 샀는데 아, 지금 요즘에 좀 빠졌어요. 그러네요. 요즘 좀 빠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슈가 있고 우리 시청자분이 좀 꼼꼼하게 종목을 분석하시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빠르게 전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MPK 2,250원에 70% 그래핀 관련주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살펴봤는데 지금 MPK라는 회사에 대해서 딱 제가 드는 느낌은 뭐냐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예, 그럴 수도 그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은 네. 분석을 하셨으니까 무슨 종목인지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핀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부분으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한 5%? 그죠? 4.6%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아직 괜찮았었는데 오늘 하락이 나와서 제가 볼 때 추세가 약간 깨진 걸로 좀 보이긴 해요. 자, 일단 전략을 지금부터 드릴 텐데 매수하신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은 맞아요. 근데 비중이 크게 들어가셨을 때는 어쨌든 여기서 매매가 잘 안 되면은 손실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좀 하셨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거래량 수준이 지난주 금요일이나 오늘이나 지난주 목요일 봤을 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누가 팔았나 보니까 또 개인들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핀 테마라는 것 자체도 저는 만약에 테마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MPK도 언젠가는 주목을 받겠지만 지금은 순번에서 많이 밀린 종목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딱 떠올릴 정도가 돼야 그래핀 테마가 딱 터졌을 때 그래 MPK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쭉쭉쭉 이제 시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래핀 관련주들이 약간 조정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뭐 9일 제지 같은 것도 보니까 장중에 그래핀 테마가 9일 제지 때문에 스타트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장중에 좀 올라가긴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가다가 더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밀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핀이 지금은 약간 물량 부담이 좀 있는 시점이라 생각하고 다시 이제 MPK로 돌아와서 저는 그래핀 테마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나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제 차트로 지금 보니까 매물대가 한 요 정도로 쌓여 있네요. 대략 한 2,200원 살짝 넘어가는 구간. 요 정도가 제 차트에서는 매물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대를 넘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이 종목 가져가시다가 본전까지 올라가면은 물량 줄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전 드리고 싶고요. 테마주라는 거는 사람들이 가장 인식하기 쉬운 대장주 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이제 뭐 정부의 정책주라든지 그런 걸 사실 때는 좀 소외된 종목도 결국에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핀 테마 쪽은 제 생각에는 실질 수혜주라는 개념으로 분석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 실제 걸릴 만한 종목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본전 가시면은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시고 주가가 2,100원 위로 올라온다면 안심하시고 보유. 만약에 금요일까지 봤는데 2,100원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힘이 많이 없다면 이거는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흐름으로 보시고 일단 보유하신 물량 절반 정도 손절하시고 나서 나머지만 일단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코스피 200짜리 우량주라고 하면은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작은 풍파에도 휩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일단 이 종목은 너무 오래 끌고 가시는 것보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고 반등 여부 2,100원까지 회복되면 그대로 보유, 어디까지 본전까지 회복 안 되면은 물량 반줄이고 만약에 본전까지 갔다 역시 물량 반줄이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집중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도 좋으니까 요 종목 또다시 문의 주시면은 좀 후속 전략 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구간은 좀 기다리시는 구간이라 생각돼서 이렇게 답변 드렸으니까 일단 잘 대응 한번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MPK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565님의 문자입니다. 수젠텍 9,370원의 비중 20%입니다. 계속 아래로 빠집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방송 도움 많이 됩니다. 꼭 도와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보니까 한 4월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수젠텍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바이오 제약 쪽에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죠. 굉장히 막 하루가 다르게 사건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런 이제 상황들인데 바이오 제약의 미래는 저는 밝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동안의 제조업의 시대가 지금 저물면서 어떤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사업들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진짜 강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몇 배나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이 이 바이오 제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수젠텍이라는 회사도 상장된 지가 지금 벌써 5거래일밖에 안 됐어요. 첫날 상장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9,000원대 매수하셨다면은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처음에 이날 지난 28일에 상장했죠. 그리고 나서 빠지고 지금 주가를 보면은 바닥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바닥이 어딘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통 드리곤 하는데 그렇다고 절망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 종목이 상장하기 이전에 장외에서 거래가 될 때 한참 잘 나갔을 때가 그 올해 3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주가가 18,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18,000원까지 엄청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상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공모가가 12,000원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를 단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딱 그날 상장한 첫날 12,000원 딱 찍고서 거기서 그냥 와장창 무너져서 지금까지 30% 정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시간이 지나도 공모가인 12,000원은 다시 한번 회복하러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구간도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이 막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얘도 같이 빠져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12,000원까지는 저는 목표가 잡고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며칠 안 됐으니까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단기 목표가를 잡고 싶다면은 10,000원 목표가 잡으세요. 10,000원까지 가면은 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보시고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한 3, 4개월, 한 가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12,000원 잡고 가시면 저는 수젠텍 괜찮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젠텍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말씀하셨고요. 3, 4개월 정도 더 보유할 수 있으시다면 1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머큐리 13,000원 50%요. 네, 머큐리 13,000원에 50%면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며칠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네, 며칠 됐어요. 한 3, 4일 됐어요. 며칠이면은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고, 예. 네, 뭐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그냥 뭐 통신장비 그 네. 해경 같아서 그냥 샀어요. 네, 요즘도 5G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은데 이 종목 좀 지지부진하네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빠르게 물어볼게요. 예. 네, 종아리 머큐리 13,000원에 50%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그러니까
먹큐리 종목은 잘 사셨는데 타이밍이 조금 아쉽네요. 예. 네. 올해 지난달 초에 15,700원까지 한번 올라갔을 때 딱 그때가 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날 이후로 약간 꺾이는 분위기들이에요. 예. 그죠? 그때 이제 이 회사가 그 피인수, M&A 예우기가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주가가 더 여기서 치고 갔어야 되는 자리들인데 거기서 신고가만 찍어버리고 가지 못하고 밀렸어요.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저는 하락 분위기라고 보고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한 13,000원. 잘 돼도 매수하신 가격인데 13,000원까지 딱 가서 거기서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자리를 넘어가려면은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이 M&A라는 재료보다 더 좋은 내용이 지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통신장비주 분위기도 어떤 분위기냐면은 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이 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신고가를 막 뚫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고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큰 재료가 한번 지나간 것들, 한번 큰 파도가 한번 지나간 종목들은 쉽게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큐리 좋아요. 좋은 회사긴 한데 저는 일단 이 종목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켜보시는데 주가가 12,000원 위로 올라간다. 현재 오늘 11,900원이잖아요. 그죠? 12,000원을 잘 지켜주고 밟고 올라간다면 일단 본전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곧 올 거예요. 네, 딱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12,000원대 가지 못하고 11,800원, 11,700원, 11,000원 이렇게 막 밀린다 그러면은 일단 보유하신 물량의 절반 정도를 저는 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분위기는 하락 추세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량 좀 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물량은 한번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 보시고 주가가 절반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주가가 10,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리고 오히려 이건 또 사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10,000원까지 기다리려면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중간에 뺐다 다시 사는 게 낫겠죠. 한 달 정도 갖고 가면 안 될까요? 만약에 보유하시겠다. 그러시면은 한 달 정도는. 그러시면은 차라리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한 달 정도로 하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통신장비 쪽은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야 더 잘 가더라고요. 무역 전쟁 때문에 막 치고받고 하면은 다 안 가는데 이것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달 말에 이제 G20 그 회의에서 뭐 미국과 중국이 협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 그 경우에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보유하실 계획 있으시면은 일단 저는 그대로 보유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아까 전에 중간에 절반 매도하라는 말씀 이제 드렸던 부분들인데 뭐 가져가셔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10,000원까지는 갖고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시면은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주가 10,000원 찍고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10,000원 밑에로 그죠. 빠지면 그냥 손절하고요. 근데 10,000원까지 가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죠.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반절 것이 팔기도 그렇고 그냥 두박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시면은 제가 이렇게 뭐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달 이제 월말쯤에 바닥 찍고 딱 올라가는 요거 기대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통신장비주야 뭐 내년까지는 어쨌든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그죠. 5G 장비 밖에서 투자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한번 좀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중간에 막 호재나 악재 나와서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보유하시는 걸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머큐리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081님의 문자입니다. FNC엔터 1,300원 60%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있으신 상태인데 FNC엔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엔터주가 요즘 많이 어렵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안 좋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FNC엔터의 주가를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보자마자 이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면은 이거 한번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자리입니다. 그래서 평단가 6,000원 아래에서 사 모으신다면은 충분히 좋을 만한
그런 구간들인데 아쉬운 거는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았고 10,000원에 보유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9,000원까지 왔을 때는 정리하시는 게 어땠을까? 이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매물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8,000원대 위, 요 8,000원대 위에는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에요.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6,000원대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6,000원대 아래에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정확하게 6,000원이 깨지자마자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상황 알 텐데, 그죠? 소속 연예인들 사건 알 텐데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사 모으고 있어요. 저는 이 외국인들이 분명히 바닥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비중이 작으시다면 더 사셔도 되는 그런 구간인데 현재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더 매수하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 매수 자리라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 한번 투자를 들어가 볼 만한 자리들인데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 종목은 일단 반등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는 게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반등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간다면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매물벽이 한 6,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6,500원 정도 1차로 올라가면은 이제 파실 준비하시고 조금 더 높인다면 7,000원 정도. 그래서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1차 매물대. 여기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보통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죠? 이렇게 매물이 쌓여버리면은 가다가도 부딪혀버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7,000원 넘어가는 게 지금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10,000원까지 기다리려면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저는 7,000원, 6,500원, 7,000원 사이 요쯤에서 보유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쯤에서 전량 차익 실현 말고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아까 공개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투자하셔서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이 종목은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하냐면은 길게 보셔야 돼요. 올해 가을, 최소 가을, 겨울까지 길게 보시면 그래도 8,9,000원 선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기어 올라올 겁니다. 그런 것을 예상이 되니까 일단 저는 7,000원, 6,500원 요 사이에서 물량을 줄이시고 좀 회복되는 거 보고 파시고 나서 다른 종목 거래하시다가 나중에 좀 회복세가 보이고 나면은 그때 더 사시더라도 요거 당분간은 조금 긴 시간을 갖고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좀 장기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시엔터 우선은 1차 매물대 6,500원에서 7,000원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길게 본다면 연말까지도 본다면 10,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상담을 제가 다 못 해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문자 보내신 거는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보유 종목들의 상황들이 괜찮은 것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일단 물량부터 줄이라고 권해드렸던 그런 좀 급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과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된다면 그래도 재료가 코앞에 있는 종목들이 더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종목을 교체하셔야 되고 아까 전에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오늘 방송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시 반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 방송은 이번 주에 일정을 한번 쭉 체크해보고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거 하고 있다.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거 말고 그런 거 추천하는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수익이 안 나죠? 그런 거 말고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골라드릴 테니까요. 아까 차트 형태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어떤 종목인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맨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